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홍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날 5월 28일 우리 IT의 신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금 오프라인 모집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이제 온라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요. 매일경제TV 최마이커가 매크로 풀어주실 거고, 저와 한미반도체 김정영 상무님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렌드 말씀해 주실 거고, IBK 투자증권의 최고 PB 정경민 차장님이 금융 쪽에서 보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이제 처음으로 내리자마자 미군 부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 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종이가 아닌 우리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적용된 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사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만큼 우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주식의 시세로 나타날 시간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경기 침체가 오는지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전체 산업의 쌀이 될 거다. 앞으로 부상하는 자율주행차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에서 또 핵심은 반도체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DDR5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DDR5 모멘텀을 볼 때가 됐다. 시세는 한번 움직였는데요. 네. 제가 딱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DDR5가 뭔지 일단은 DDR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D램의 설계 규격이에요. 설계 규격이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 서버, PC하고 서버 쪽에 이제 주로 쓰는 거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LPDDR이 있죠. 요거는 좀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모바일용 저전력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서버죠. 서버 쪽인데요. 지금은 DDR4를 쓰고 있죠. 네, DDR4를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DDR5로 드디어 바뀌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PC에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DDR5가 일부 쓰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텔 CPU 엘더레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인텔의 CPU가 여기 지원을 해줘야지 DDR5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서버용 CPU가 나오죠. DDR5를 적용해주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고, 요거는 인텔이 출시하는 거죠. 인텔이 출시하는 거고, 자, AMD도 나옵니다. AMD도 젠4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칩셋들입니다. 자, 요게 나오면 결국 DDR5 수요를 견인한다라는 게 이제 이번 포인트고요. 자, 그동안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는 계속 나오나 마냐 걱정이 많았는데, 자, 최근에 DDR5 시세가 났던 부분들은요, 인텔이 공식화했어요. 인텔이 공식적으로 2Q부터 양산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사파이어 레피즈는 2분기부터 양산이 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용 CPU에서는 결국 인텔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텔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인텔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 D램을 많이 쓸 건데 왜 그러면 이 CPU 가지고 난리를 치냐? 사실은 서버라는 거는 거의 D램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네. D램 덩어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면 CPU 두 개를 쓰면요, 이게 320GB를 D램을 채택합니다. 320GB. 자, 우리 보통 모바일 AP 하나에다가 하면 아무리 고성능 해도, 그죠? 12GB LPDDR을 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1TB도 씁니다. 1TB를 지원하는 서버도 나오고 있습니다. CPU 두 개에 D램이 이만큼 붙는 거예요. D램의 원가 비중이 지금은 20에서 25%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만큼 D램의 수요에서 중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DDR5는 DDR4 대비해서 뭐가 좋아지냐? 일단은 용량이 4배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속도가 2배 올라갑니다. 속도가 왜 2배가 올라가냐면 대역폭이 훨씬 커요.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한 4.8GBps에서 7.2GBps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초기 제품은 4.8GBps, 초당 4.8기가를 처리하고 나중에는 7.2GBps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DDR4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처리 속도가 한 3.2GBps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동 전압이죠. 작동 전압. 기존에 1.2V인데요. 이게 1.1V로 줄어듭니다. 자, 성능은 이만큼 좋은데 전기 소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력 소모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엄청 중요합니다. IDC는요, 서버 덩어리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ESG 트렌드죠. 네. 여기서 전기 많이 먹으면 오염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의 전기세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게 D램 가성비가 엄청나지는 거거든요. IDC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DDR5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DDR3가 DDR4로 바뀔 때보다 훨씬 변화폭이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수요가 PC 수요가 어떻게 보면 중요했는데 지금은 서버 수요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버 수요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PC하고 서버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소비재죠. 경기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서버도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인프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영향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인프라이기 때문에요. 자율주행차나 메타버스나 자, 이런 것들을 인프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IoT. 자,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주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격 좀 더 깎으려고 투자를 늦게 하고 뭐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설계도 바뀌는데 공정도 바뀌어요. 설계가 바뀌면 일단 수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공정이 기존에 18나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16나노, 이게 1Z죠. 그리고 14나노, 1A, 이런 공정들을 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바뀌고 공정도 바뀌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공급이 제한되는 거죠. 공급이 제한되는데 거기다가 DDR5는 넷다이가 15%가 줄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미세 공정이 되면 다이 크기가 축소되죠. 그런데 얘는 다이 크기가 커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의 수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은 한 50에서 100% 정도 프리미엄에 붙어서 팔리는데 아직 뭐 물량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한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거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DDR5 수혜주들을 봐야겠죠. 네, 수혜주들을 봐야 될 건데요. 일단은 기판 쪽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겠죠. 기판 쪽에서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TLB, 그리고 해성 DS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수혜를 보는데 여기는 또 모바일 비중이 HDI 쪽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퓨어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심텍이 70% 이상의 메모리 기판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도 한 5에서 60% 정도는 반도체 메모리 기판 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TLB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은 아닌데 DIMM이라고 해서 메모리 카드용 PCB를 하는 거죠. 메모리 카드용 PCB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고, 해성 DS도 이제 메모리 쪽이 그래도 한 30% 이상 되고 있죠. 뭐 리드 프레임이 한 70% 정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30%지만 이쪽도 수혜가 크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좀 변화가 많습니다. 후공정 쪽에서 DDR5 같은 경우는 후공정 일단 테스터 쪽이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소켓이 바뀌고, 뭐 프로브 카드, 네, 프로브 카드.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보드 같은 것 같은 소모품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후공정 쪽도 많이 봐야 되고요. 테스터 쪽은 대표적인 게 유닛 테스트, 엑시콘, 그리고 뭐 테크윙 이런 쪽. 테크윙은 핸들러도 하죠. 네, DI 뭐 이런 쪽도 많이 바뀌는 거고. 자, 소켓 쪽은 TSE 프로브 카드, 그죠? 그리고 ISC, 그리고 프로브 카드용 부품을 공급하는 SEM CNS,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겠죠.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공정 쪽에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전공정 쪽은 일단은 뭐 DDR5 자체 설계 변화라기보다는 결국 16나노에서 14나노 적용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게 EUV 공정을 써요. 그죠? EUV 공정을 쓰는데, EUV 공정을 쓰면 같이 따라오는 게 ALD 공정이죠. ALD를 쓰면 발열 문제를 잡는데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 또 ALD 공정 따라가는 게 하이-K 소재죠. 하이-K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DNF,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EUV 공정이 또 도입되면 동진 세미캠,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하는 애들 있죠. 수동 소자 쪽. 네, 수동 소자 쪽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아비코어 전자. 여기는 LPP라고 해서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갑니다. 이쪽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D램 수요만 놓고 보면요. D램 수요만 놓고 보면 일단 DDR5 침투율은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서버향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D램의 수요차를 놓고 보면 모바일이 한 40%, 그리고 PC가 한 뭐 13에서 15%, 그리고 서버가 뭐 한 38%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한 30%대로 올해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중국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안 좋죠. 그리고 뭐 상해 락다운 되고 하면서 좀 생산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LPDDR 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슬로우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결국 PC 쪽도 피크아웃 했죠.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도 그동안의 어떤 뭐 물론 수요 자체는 줄어들진 않겠지만, 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성장세를 계속 시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고, 결국 서버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서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올해 이 서버 쪽은 40%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버 쪽을 주목해서 보는 게 맞고, 서버 쪽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향이 유망하다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Y 때 아마존 향이 문제가 생겼죠. 서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가 이게 서버 쪽을 비중을 많이 줄였고, 대신에 모바일 쪽을 굉장히 늘렸어요. 네, 모바일 쪽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지금 14나노에서 16나노는 삼성이 너무 압도적인 공정 경쟁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서버향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거다 라고 해서, 지금 주가들도 보면 삼성전자향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DDR5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 뭐 DDR5 관련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닌데요.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거고,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미리 선행 생산을 해놓기 때문에 재고 축적 차원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서 투자에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네, 5월 28일 우리 IT의 신 1주년 기념 세미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